원칙 6. 준비, 발사, 조준. 아무런 사업 경험도 없이 샌드위치 가게를 열던 무렵 나는 실행의 중요성을 몸으로 체험했다.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는 생각은 의미가 없다. 서브웨이를 향한 아이디어, 그리고 어렴풋한 비전과 더불어 나는 곧바로 행동에 착수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사업에 필요한 조건을 검토하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소모했을 것이다. 만일 나 역시 이러한 문제로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면 그만큼 실행을 머뭇거리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기획 단계에서 많은 에너지를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졌던 아이디어가 그다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일단 서브웨이를 시작한 후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하였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지향하는 개괄적인 방향을 향해 일단 사격을 개시한 후 조준점을 다시 조정하는 것이 적어도 총도 쏘아보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보다는 생존할 확률이 높다. 먼저 시작하라.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움직여라. 그리고 그 방향을 지향하여 문제를 수정하라. 원칙 7. 이윤 아니면 파멸. 서브웨이 초창기 시절 매출을 향상시키는 것은 비교적 쉬운 반면 이유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그때 나는 이유를 창출하지 못하면 생존이 어렵다는 점을 배웠다. 어느 날 우리의 회계사는 서브웨이가 최초로 연매출 100만 달러를 달성했다며 내게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뒤이어 그는 안타깝지만 동일한 기간에 1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그 후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매출 증대와 비용 절감.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이 원칙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은 서브웨이가 영업점 운영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원칙 8. 긍정적으로 사고하라. 이 원칙을 깨달은 것은 최초로 몇 군데의 서브웨이 지점을 개설할 무렵이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처음으로 개설했던 지점은 실패작 그 자체였다. 경험과 구체적인 계획 없이 뛰어든 사람에게서 예상할 수 있듯이 위치 선정과 지점 설립 과정에서 나는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런 문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문제 해결과 진행 과정에서 부정적 사고를 가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나는 그러한 사고방식에 얽매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러한 경험은 어린 나에게 교훈이 되었으며 또 내게는 긍정적 사고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사업 파트너가 있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해결책을 강구했다. 그리고 우리의 해결책이 실효성이 없을 경우에도 계속해서 또 다른 해결책을 강구하여 문제에 접근하였다. 긍정적 사고는 지금에 이르러서도 변함없이 추구하고 있는 원칙이다. 원칙 9. 끊임없이 개선하라. 성장의 중요성은 경쟁업체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절실히 깨닫기 어려운 부분이다. 정지된 상태의 기업은 언젠가는 경쟁업체의 추월을 허용할 수밖에 없으며 사업 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기업만이 성공에 다가설 수 있다. 진보를 위해서는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고 새로운 고객 서비스를 창안하며 새로운 마케팅 기법, 경쟁업체를 능가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실무 과정이다. 오늘날 서브웨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공격을 감행하면 다른 경쟁업체들도 그에 못지않은 아이디어로 응수한다. 따라서 기업이 생존을 유지하는 지름길은 이처럼 지속적인 발전과 진보에 있다. 쉽지 않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부정적 사고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긍정적 사고를 유지하는 것이다. 원칙결. 직원들을 신뢰하라. 어떤 기업이든 최고의 자산은 직원이다. 나 역시 그동안의 경영 과정에서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지만 실제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만일 나와 같이 힘든 과정을 통해 신뢰의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다음의 일화에 상당한 공감을 표시할 것이다. 어느 날 밤, 서브웨이의 한 지점에 들른 나는 카운터 뒤쪽이 온통 음식 찌꺼기로 어질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혼자 일하고 있던 직원을 호되게 나무랐다.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인가? 빨리 깨끗이 치우게. 그를 도와 함께 주변을 정리한 나는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게. 그리고 가게를 떠났다. 다음날 아침 나는 한 가지 소식을 접하고 적잖이 놀랐다. 바로 그 가게가 최단 기간에 매출 신기록을 세웠다는 소식이었다. 그때서야 나는 카운터 뒤가 더러웠던 것은 그 직원 혼자서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일손이 부족해서 그랬다는 사실을 내가 가게에 들어서기 직전까지 수많은 손님들이 다녀갔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에게는 가게를 청소할 시간이 없었으며 나는 그의 설명을 들을 시간도 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그 직원에게 사과하기 위해 다시 그 지점을 방문하였다. 그는 신경 쓰지 말라고. 괜찮다고 했지만 나는 그의 심기가 불편하리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다독였다. 자네 정말 괜찮은가? 사실 그 일로 기분이 나빴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의 대답이었다. 그리고는 그날 나로 인해 무척 화가 났으며 그 생각 때문에 일이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래서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뭔가 화풀이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사장님이 여기를 떠난 후 전 부엌으로 가서 1갤런이나 되는 식용유를 하수구에 부어버렸습니다. 직원들을 믿어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내게도 복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때 알게 되었다.